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스터 부동산 중개법인의 송호진입니다. 오늘은 중개법인의 송호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1인 공인중개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공인중개사가 되면 수익적인 부분이 가장 궁금하죠.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가 되면 어떻게 일을 하고 그 실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수익적인 부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공인중개사로 일을 한 지 10년차가 되었습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는 너무 힘들었어요. 전단지도 붙여가며 고객분들도 만나가며 제가 아는 게 없으니 많이 공부를 했었어야 됐었고요. 그러면서 저만의 노하우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하우의 첫 번째는 성실함이었고요. 부지런하게 일을 하다 보니 고객분들도 알아주시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 또는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 공인중개사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릴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수익적인 부분 가장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제 오른손 위쪽에 제가 작년에 올린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 1억 8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올린 매출만 보면 공인중개사의 허황된 꿈을 꾸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직업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공인중개사를 입문하게 되면 부동산 사무실의 면접을 보고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 회사의 재량에 따라, 그 회사의 루틴에 따라, 그 회사의 규칙에 따라 연봉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기본급을 주면서 회사를 운영하시는 소장님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인센티브제로 회사를 운영하시는 소장님들도 계십니다. 첫 번째, 기본급을 주면서 회사 일을 배우게 된다면 인센티브는 낮아지고요. 기본급이 없이 인센티브 상향을 해서 일을 하게 된다면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수많은 모순들이 생겨나게 되죠. 기본급을 받게 되면 그에 대한 적당한 일을 해야 되고요. 기본급이 없다면 그만큼 나만의 시간이 많아집니다. 여기서 단점이 발생이 되죠. 나만의 시간이 많아진다는 건 누군가의 터치가 없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면 게을러질 수도 있고 일에 대한 소속감도 없어질 수가 있죠. 그만큼 급여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에 공인중개사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마음 단단히 먹고 일을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큰 회사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곳에 취직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자리 잡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나 일반적인 부동산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배운다는 생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큰 오산이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처음에 입사한 부동산 사무실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인데도 말이죠. 그때 당시에 저는 인센티브가 없는 회사에 처음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남들보다 열심히 일해야만 됐었죠. 하지만 개인 시간이 많다 보니까 확실히 불성실하게 되더라고요. 남들이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만의 시간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나만의 시간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 누구의 강요도 없이 나태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됐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다니는 직장인들보다 현저하게 낮은 월급을 받고 수수료를 받고 일하게 되었었어요. 오기가 생기더군요. 여기서 도태되면 더 이상 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남들보다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시는 예비 공인중개사 분들 또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셔서 제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요. 공인중개사라면 딱 한 가지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저희 루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해서 부동산 임장을 나가게 됩니다. 그 전에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를 365일 반복해 본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365가지의 물건이 1년에 쌓이게 됩니다. 2년이면 약 700개가 넘죠. 3년이면 1000개가 넘어갑니다. 3년쯤 도달하게 되면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앞에 나가서 만나시는 고객분들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순발력이 생기게 됩니다. 한 개의 물건을 소개하면서 두 번째 물건이 떠오르게 되고, 두 번째 물건을 소개하면서 세 번째 물건이 떠오르게 되면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꾸준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연봉을 챙겨가게 될 거고요. 공인중개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입니다. 나의 노동으로 인해 그만큼의 비용을 수수료로 받게 되니 저는 정말 매력적으로 생각되는 공인중개사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저의 루틴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매일 하루에 한 개의 물건을 임장 나간다는 것 자체가 도전일 거고요. 근데 그 도전만 잘 지켜진다면 여러분들도 공인중개사로 꼭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부동산 종사자분들도 저한테 전화 주신다면 그에 대한 답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전화 주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예비 공인중개사 분들이거나 현재 부동산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시청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집에서 영상으로 공인중개사의 수익 검색하지 마시고요. 공인중개사 하는 일 검색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면접도 보고
취직도 해서 본인 적성에 맞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라는 직업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열심히만 한다면 레드오션이 아닌 블루오션이니까 저는 꼭 한번 부딪혀 보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의 수익 또는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해 여러분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 앞에 카메라 2개가 있습니다. 정면에 하나, 우측편에 하나 카메라 2개가 있는데 돌아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제가 오늘 어떻게 말씀드렸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공인중개사 수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 영상을 꼼꼼하게 보신다면 그 부분 조금의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약속드린 것처럼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동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많은 컨텐츠를 제작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만족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고민만 하지 마시고 꼭 도전 한번 해보시길 권장해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스터 부동산 중개법인의 송호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